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요. 참 편리하죠. 그런데요. 도로에서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정말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한순간의 방심으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해자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은데요. 당시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차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다가 지금 옆 차선에 있는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이 시내버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네. 이 충격으로 옆에 있는 담벼락에까지 부딪힙니다. 아유, 네. 지금 보시니까 이제 사고 후의 현장인데 네. 타고 있던 이 승객들이 지금 뭐 눕혀 있는 장면도 보이고요. 응급 조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순간 이렇게 누군가는 이 버스를 좀 지탱하고 있는 장면까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차량의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이 지금 가해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해 차량이요. 그 옆에 있던 버스의 아래쪽 부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중심을 잃은 거군요, 버스가. 그렇죠. 네. 휘청휘청 하다가 중심을 잃었는데 네. 하필 또 그 옆에 담벼락까지 있어가지고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곳이요. 어제 오전 9시 한 28분쯤, 9시 반경쯤 가까이 됐네요.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9시 반쯤이면 일단 차량이 출근 시간 조금 지나서 그러니 많지는 않았는데 저 상황이 대체 이 가해 차량이요. 대체 무엇하다가 저렇게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까? 그 운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뭐 운전에 아주 좀 미숙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옆에 있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아하. 이 실수로 이 버스를 쳤다고 이 운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김 교수님, 요즘 이 버스, 저게 이제 울산 한 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면 그나마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전띠를 좀 매잖아요. 그런데 저게 일반 시내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에는 좌석에 안전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컸다고 보고요. 아하. 일단은 운전자는 언제든 편리한 문명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네. 사고가 날 경우에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개 뭐 4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자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항상 양보하고 또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사주경계, 네. 앞, 뒤, 또 전후방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네. 참 부주의한 운전이 엄청난 그런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고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도로에서는 나만 운전을 조심하면 된다. 이게 안 통한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방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만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 차에 가해를 갈 경우에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전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하. 갑자기 앞에 있는 승용차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승용차도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우리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각지대 때문에 네. 못 보고 이제 끼어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이 끼어든 앞에 승용차가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끼어들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고 충분히 시간을 둔 그렇죠. 다음에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도 운전하고 많이 운전하는데 그런 차 많이 봐요. 굉장히 이제 폭주족처럼 그냥 막 끼어드는 경우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당시 버스에 한 40여 분 가까이 승객들이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일터나 직장 이런 데 또 학교 이런 데로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시내버스 안에 말씀하신 대로 39명,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3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아우 세상에. 5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지금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2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황망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5분이지만 이 부상의 경중에 따라서는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30명 넘게 한 37분 정도 다치셨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부상도 있지만 크게 다치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37분 정도가 다치시고 두 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사고를 낸 운전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니 그 버스가 옆에 있는 걸 대체 못 본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는 3차선을 안 보고 그냥 끼어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바꿀 차선으로 차가 오는지 보고 안전함을 느끼고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안 갔는 게 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했다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전화통화는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화 목록은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홍순빈 아나운서, 저 그럼 가해 차량 운전자 그럼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겁니까? 현장을 떠나지는 않고 현장에서 네. 아무래도 사망 사고가 났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저 버스를 이 버스의 앞부분 측면을 친 이후 자신도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임을 직감했을까요? 저 해당 버스 앞에 자신의 차량을 멈추고 현장에 있었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망 사고가 나면요. 네. 일단 체포되고 구속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을 갔으면 이제 특가법에 그 뺑소니 차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데 네.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형량이 조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실이 있을 것으로 아마 추정이 돼요. 끼어들게 했을 때는 분명히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2명이나 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과실 부분이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추정입니다. 물론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분명히 잘못은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더 이 경찰의 이 치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 조사가 또 진행돼야 되겠고 김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운전자 이 차량의 옆 유리 옆을 볼 수 있는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큰 크기의 버스가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바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부딪혔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될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사건 다룬 기억이 나는데 네.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사실은 엄청난 참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운전 시에는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후, 좌우, 이 네 방향을 다 살피면서 또 자기가 진행하려는 방향 쪽에 차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확인하고 깜빡이를 넣고 그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네. 아마 운전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텐데요. 네. 실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하게 끼어드시는 분들 네. 또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또 저희도 무심코 운전하다 보면 양쪽을 다 봤는데 네.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항상 내 차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네.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 운전자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아하.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운전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런 꼼꼼하게 안전을 네. 챙기는 그런 운전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았던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큰 그런 참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도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저 도로를 지나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네. 경찰이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면 금방 이제 밝혀낼 수가 있어요. 누구 과실이냐. 근데 이제 아까 끼어들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안전하게 끼어드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끼어들 때 갑자기 급하게 이제 90도로 이렇게 확 끼어들면은 이거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 어떻게 하냐면 30도로 일단 이렇게 천천히 이제 끼어들기를 하고요. 근데 반드시 창문을 열어둡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소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뒷차 가까이 있으면은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창문은 열고 깜빡이 켜고 한 30도로 비스듬히 천천히 끼어들면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창문도 닫고 갑자기 90도로 확 끼어들면은 네. 굉장히 위험해요. 아하. 이인철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지금 경찰이 검토하고 있대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분들의 심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교통사고나 화재가 나면 내는 사람은 맨 처음에 조금 단순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나오는데 심각하게 이제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 마음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사연이 전해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울산대병원에서 이제 사고 처리하던 경찰관들에게 네. 한 부부가 너무나 다급하게 와서 혹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내 딸을 본 적이 없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 딸이 항상 이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출근도 안 했다 그러고 휴대폰에 세상에. 그 따르릉 그 음악은 들리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제발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들께서 다행히 20, 30대 젊은 사망자는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님께서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안도를 하시면서 어디에 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티은행이라는 다른 은행에서 사망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 사고로요. 이게 얼마나 정말 황망한 죽음입니까? 이 한 사람의 운전 부주의가 진짜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당시요. 이 버스 승객들의 공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당시 버스 승객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있어. 기울어지는 쪽으로 사람들 전부 다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신 분도 계셨고. 유리를 깨고 드라프지 저기 브로커만 안 넘어져도 이렇게는 안 다쳤을 거다. 남부구조대에서 그나마 조금 제일 선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버스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가벼운 분들은 먼저 구출하고 최종적으로 운전자를 구조한 거죠. 예. 그 차체가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운전자가 그 차 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화가 겹쳤던 게 이 차량, 가해 차량에 버스가 부딪힌 다음에 중심을 잃은 다음에 또 하필 오른쪽에 그 공장의 건물에 담벼락에 거기에 또 부딪혔어요. 그래서 더 화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사를 빼면은 38분이 계신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버스가 사실은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네. 담벼락을 무너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참 다행이었던 거는 거기서 정말 빛나는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버스가 기울어져서 만일의 경우 완전히 전복이 되면 네. 사실은 더 큰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는데 네. 약 17명에서 18명 정도 네. 시민들 또 소방대원들이 10분 정도 이 버스를 지탱하면서 네. 소방대원들이 다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 네.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수준 높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사회 처리에 대해서 함께 돕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가 수많은 인명에 대해서 더구나 2명의 사망자와 또 많은 부상자를 낸 것 아마 좀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김 교수님이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요. 앞서 그림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해당 버스가요. 사고가 난 버스 이 앞부분이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버스 앞쪽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버스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참 이렇게 몸을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버스가 또 45도로 기울어서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안에 있던 10명의 네. 승객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저기 만약에 전복된다면 혹시라도 버스에
이 깔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미리 아까 나왔던 시민들,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 게다가 네. 소방대원까지 네. 나서서 한 17, 8명이 이 버스를 이렇게 네. 10분 동안 지탱을 하고 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박상희 소장님, 정말 저 순간에는 내가 저렇게 큰 충격적인 사고를 당했으면 현장을 일단 떠나거나 또 병원에 실려가거나 정말 그러기가 일반적일 텐데 보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희생자를 막자고 한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각박한 세상에서 저런 분들이 정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를 타고 가시던 분들도 차를 세우고 저 어떤 이렇게 차를 미는 행동에 그러니까. 힘을 보탰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의 목숨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저기 계시던 분들에게 정말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네. 지금 이제 병상에 있는 분들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저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모아서 얼른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시민분들이요. 그래도 추가적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서로 한데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정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이 10분 넘게 떠받치고 있던 건 버스가 아니라 생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자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항상 양보하고 또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사주경계, 네. 앞, 뒤, 또 전후방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네. 참 부주의한 운전이 엄청난 그런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고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도로에서는 나만 운전을 조심하면 된다. 이게 안 통한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방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만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 차에 가해를 갈 경우에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전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하. 갑자기 앞에 있는 승용차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승용차도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우리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각지대 아하, 때문에 네. 못 보고 이제 끼어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이 끼어든 앞에 승용차가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끼어들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고 충분히 시간을 둔 그렇죠. 다음에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도 운전하고 많이 운전하는데 그런 차 많이 봐요. 굉장히 네. 이제 폭주족처럼 그냥 막 끼어드는 경우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당시 버스에 한 40여 분 가까이 승객들이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일터나 직장 이런 데 또 학교 이런 데로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시내버스 안에 말씀하신 대로 39명,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3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아우 세상에. 5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지금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황망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5분이지만 이 부상의 경중에 따라서는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30명 넘게 한 37분 정도 다치셨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부상도 있지만 크게 다치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37분 정도가 다치시고 두 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사고를 낸 운전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니 그 버스가 옆에 있는 걸 대체 못 본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는 3차선을 안 보고 그냥 끼어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닭골 차선으로 차가 오는지 보고 안전함을 느끼고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안 갔는 게 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했다던가. 네. 이런 건 죽음입니까? 이 한 사람의 운전 부주의가 진짜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당시요, 이 버스 승객들의 공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당시 버스 승객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있어 기울어지는 쪽으로 사람들 전부 다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신 분도 계셨고 유리를 깨고 드라프지 저기 블로크만 안 넘어져도 이렇게는 안 다쳤을 거다. 남부구조대에서 그나마 조금 제일 선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버스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가벼운 분들은 먼저 구출하고 최종적으로 운전자를 구조한 거죠. 예. 그 차체가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운전자가 그 차 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화가 겹쳤던 게 이 차량, 가해 차량에 버스가 부딪힌 다음에 중심을 잃은 다음에 또 하필 오른쪽에 그 공장의 건물에 담벼락에 거기에 또 부딪혔어요. 그래서 더 화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사를 빼면 38분이 계신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버스가 사실은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네. 담벼락을 무너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참 다행이었던 거는 거기서 정말 빛나는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버스가 기울어져서 만일의 경우 완전히 전복이 되면 네. 사실은 더 큰 사상자가 날 수 있었는데 네. 약 17명에서 18명 정도 네. 시민들 또 소방대원들이 10분 정도 이 버스를 지탱하면서 네. 소방대원들이 다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 네.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수준 높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사회 처리에 대해서 함께 돕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가 수많은 인명에 대해서 더구나 2명의 사망자와 또 많은 부상자를 낸 것 아마 좀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김 교수님이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요. 앞서 그림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해당 버스가요, 사고가 난 버스, 이 앞부분이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는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화 목록은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홍순빈 아나운서, 그럼 가해 차량 운전자, 그럼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겁니까? 현장을 떠나지는 않고 현장에서 네. 아무래도 사망 사고가 났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이 버스의 앞부분 측면을 친 이후 자신도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임을 직감했을까요? 저 해당 버스 앞에 자신의 차량을 멈추고 현장에 있었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망 사고가 나면요. 네. 일단 체포되고 구속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을 갔으면 이제 특가법에 그 뺑소니 차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데 네.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형량이 조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실이 있을 것으로 아마 추정이 돼요. 끼어들게 했을 때는 분명히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2명이나 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과실 부분이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추정입니다. 물론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분명히 잘못은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더 이 경찰의 이 치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 조사가 또 진행돼야 되겠고, 김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운전자 이 차량의 옆 유리, 옆을 볼 수 있는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큰 크기의 버스가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바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부딪혔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될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사건 다룬 기억이 나는데 네.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사실은 엄청난 참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운전 시에는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후, 좌우, 이 네 방향을 다 살피면서 또
또 자기가 진행하려는 방향 쪽에 차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확인하고 깜빡이를 넣고 그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네. 아마 운전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텐데요. 네. 실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하게 끼어드시는 분들 네. 또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또 저희도 무심코 운전하다 보면 양쪽을 다 봤는데 네.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항상 내 차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네.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 운전자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아하.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운전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런 꼼꼼하게 안전을 네. 챙기는 그런 운전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았던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큰 그런 참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도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저 도로를 지나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면 금방 이제 밝혀낼 수가 있어요. 누구 과실이냐. 근데 이제 아까 끼어들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안전하게 끼어드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끼어들 때 갑자기 급하게 이제 90도로 이렇게 확 끼어들면은 이거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 어떻게 하냐면 30도로 일단 이렇게 천천히 이제 끼어들기를 하고요. 근데 반드시 창문을 열어둡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소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뒷차 가까이 있으면은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창문은 열고 깜빡이 켜고 한 30도로 비스듬히 천천히 끼어들면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창문도 닫고 갑자기 90도로 확 끼어들면은 네. 굉장히 위험해요. 아하. 이인철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지금 경찰이 검토하고 있대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분들의 심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뭐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교통사고나 화재가 나면 내는 사람은 맨 처음에 조금 단순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나오는데 심각하게 이제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 마음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사연이 전해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울산대병원에서 이제 사고 처리하던 경찰관들에게 네. 한 부부가 너무나 다급하게 와서 혹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내 딸을 본 적이 없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 딸이 항상 이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출근도 안 했다 그러고 휴대폰에 그 따르릉 그 음악은 들리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제발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들께서 다행히 20, 30대 젊은 사망자는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님께서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안도를 하시면서 어디에 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티은행이라는 다른 은행에서 사망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정말로 이 사고로요. 이게 얼마나 정말 황망한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요. 참 편리하죠. 그런데요. 도로에서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정말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한순간의 방심으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해자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은데요. 당시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차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다가 지금 옆 차선에 있는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이 시내버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네. 이 충격으로 옆에 있는 담벼락에까지 부딪힙니다. 아유, 네. 지금 보시니까 이제 사고 후의 현장인데 네. 타고 있던 이 승객들이 지금 뭐 눕혀 있는 장면도 보이고요. 응급 조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순간 이렇게 누군가는 이 버스를 좀 지탱하고 있는 장면까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차량의 블랙박스, 이게 이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이 지금 가해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해 차량이요. 그 옆에 있던 버스의 아래쪽 부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중심을 잃은 거군요, 버스가. 그렇죠. 네. 휘청휘청 하다가 중심을 잃었는데 네. 하필 또 그 옆에 담벼락까지 있어가지고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곳이요. 어제
오전 9시 한 28분쯤, 9시 반경쯤 가까이 됐네요.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9시 반쯤이면 일단 차량이 출근 시간 조금 지나서 그러니 많지는 않았는데 저 상황이 대체 이 가해 차량이요. 대체 무엇 하다가 저렇게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까? 그 운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뭐 운전에 아주 좀 미숙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옆에 있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아하. 이 실수로 이 버스를 쳤다고 이 운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김 교수님, 요즘 이 버스, 저게 이제 울산 한 도로, 고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면 그나마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전띠를 좀 매잖아요. 그런데 저게 일반 시내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에는 좌석에 안전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도 컸다고 보고요. 아하. 일단은 운전자는 언제든 편리한 문명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네. 사고가 날 경우에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개 뭐 40